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는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제도 또한 하루빨리 철폐되고 투표소 휴개표를 도입해야 됩니다. 최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난 지자체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들이 부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부정,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생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격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과 연사 여러분들은 연단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정희 지사님 올라오시고요. 회장님 올라오시죠. 송 회장님, 송축 회장님 올라오시죠. 네. 그다음에 이명로 부회장님, 이명로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부터 북한 추정 종북 좌익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전선동 심리전 규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주 내각제 개헌, 부정선거, 유엔물질 접종 규탄, 사실보도 유튜브 개정 폭파 등 국민기본권 및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체제전복 더불어민주당, 5.18 국진당, 민노총, 전교조, 종북, 좌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복원, 정신무장, 자유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지금부터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으로 오십시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편 받지 않았으며 헌정 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지학생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방조 살인독재자 김정은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일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Can you see?
다음은 송시열 및 홍준호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재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춘기 회장님, 우리 원재원 이사님, 그 다음에 정청화 목사님, 그리고 여호수아님, 이명록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회 시간에 미국 국가를 함께하는 목적은 미국이 우리의 조국이라서 미국 국가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 체제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줬고, 또 아울러 6.25 때 김일성 공산 세력의 남천으로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미국 국가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년 이상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에 투자할 돈들을 우리가 경제발전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지의 성적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을 드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성주를 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포하신 국민교육 헌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세대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모든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동반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경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함께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북 조직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 세력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들은 제일 먼저 국민교육 헌장을 폐지했습니다. 이 폐지한 주범은 김영삼입니다. 또한 김영삼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장소인 중앙청을 폭파시켰습니다. 대역제고 완전히 과문에 효수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말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교육 헌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이 문장은요 정말 명문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들이 민주화라고 한다면서 저들 스스로 지면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백주 대낮을 활보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지 혼란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언론을 저들이 장악하고 언론에서는 태평세대라고 현재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오기 전에 조선일보는 위기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IMF가 닥쳐왔고요. 또 지금도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모두 저들에게 장악되었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냄비 속에 개울이가 돼서 언제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만세
윤석열을 추종하는 태극기를 들었다 윤만세라고 하시는 분들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아닙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으면 차악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차악에 목을 메고 차악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정말 가련한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는 바로 윤석열의 현주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상황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창립식과 5.18 진상규명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5.18 광주사태 당시 진압작전 중 전사한 계엄군 23명의 영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처리하는 것은 5.18 광주사태 당시 북한군이 참전하였다는 의혹의 모든 증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을 보호하는 그 죄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죄는 바로 여역죄입니다. 여역죄는 오로지 하나, 사형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가 창립된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의 약칭은 명본입니다. 바로 이어진 5.18 진상규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최종원 5.18 광주사태 당시 24단 계엄중대장, 스카이데일리 허겸기자, 자유수호 국민원본부 이도 이사장 등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없는, 벌일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증거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원 중대장과 허겸 기자의 발표 내용은, 특히 최종원 중대장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유경수 여사님 탄신 98주년 축내제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저희 국보는 당일 8시 대한문에서 출발해 10시 35분경에 도착, 11시 숙모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숙모제 후 관성회관 앞 야외음악당 돌계단에서 준비한 점심을 우리는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청주 박정희 대통령 숙모단체인 대한민국 근사회 이갑중 회장이 준비한 막걸리와 두부는 일품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이갑중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경수 여사님 생가 앞에서 근사회가 개최하려던 축하 공연은 재원 문제로 취소하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근사회 주최 유경수 여사님 탄신 축하 공연은 훌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둘러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2시 30분에 출발해서 대한문에 5시 30분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유경수 여사님 탄신 98주년 숙모제에 참석해 주신 태극기 동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예, 참고로 우리 백골 사단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월 26일 김규현 국가원장 권총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을 전격 경질과 교체했습니다. 후임 국정원장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홍장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1차장에 임명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으며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경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0일 대통령실 국정원장 교체설에 아는 법 없다 부인.
최근 국정에서는 다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11월 11일 국정원장 교체설 여권서 필요성 검토 중. 11월 27일 국정원장 1차장 대통령 순방 중에도 파벌 싸움. 윤석열 귀국 즉시 교체. 국정원장 1차장 이상 동시 경질. 6월 인사 파동에도 충돌 계속. 북위협적 정보기관 난맥 의혹 노출. 윤석열 순방 기간 중에도 간부 인사 갈등. 11월 28일 국정원 파벌싸움 한심 1월 의혹 없어. 인사위에 조직있는 듯 본말전도. 중앙일보 11월 27일 엑스포 총력전 중 또 인사잡음. 용산의 국정원 투서 쏟아졌다. 11월 27일 중앙일보는 국정원장 전격 경질 무너진 기강 다잡는 계기되어 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5일 인사갈등 관련되는데 또 불거진 국정원 내용. 11월 15일 공구시 또 정보기관이 외부의 인사 문제 노출하다가 안보 위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당일날 07시 12분과 09시에 이 두 꼭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1월 26일 단독으로 인사잡음 국정원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 1차장 2차장도 교체. 예,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임하는 그 자리에서 이임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 발표 말씀드리놓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길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 방향 정의 자부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딛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 정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상당한 결실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정원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안보 침해 세력을 국정원장 재임 중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초대 원언을 복원했다. 북한 진행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한 경남 여주 지하조직과 민주노총 내 간첩, 전북 고정간첩 협의자 등의 혐의를 규명해 경찰에 송치하는 등 대공수사 성과를 냈다. 김규현 원장은 이 임사에서 본인의 국정원 임무 수행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김규현 원장은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국정원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뚝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가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의 이 임사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김규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좌익과 우익 인사 중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보석과 같은 인사였습니다. 이번에 김규현 원장이 잘린 그 이유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정원 내 종북 좌익 세력 문재인, 박지원
그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속아내는 과정에서 저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의 서버를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통해서 부정의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게 종북 남로당 세력에 심려를 끼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은 영리를 건드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 경질은 두 가지 사유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이적 정권하에 종북 자학 세력이 김기현 국정원장을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 북한 해커가 중앙선관위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10월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정원이 부정선거 개연성을 거론한 것에 종북 남로당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그냥 119대 29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2023년 8월 1일, 8월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진행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그러니까 25회, 그 부패와 비리, 대회 장소 선정, 준비 소홀, 도시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으로 국가적인 창피와 치욕을 안겨준 그 자체였으며, 그 결과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가결된 것과 인터넷 신문사 뉴스버스는 9월 이후 사우디 지지를 선언한 국가는 30개국, 전체 득표수 119표의 25%였으며 투표 사흘 전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엑스포 회원국들의 언론보도를 모두 조사해 사우디 지지 국가가 122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엑스포 유치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외교적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언론은 엑스포 경쟁에서 막판 역전 승산했다. 11월 20일 한덕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현준 부산시장은 11월 23일 유치 전 박빙 분위기 넘어왔다. 11월 23일자 조선일보는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소 역전. 11월 27일자 동아일보는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오늘 밤 뒤집는다. 11월 23일자 중앙일보는 9만전 시작 역전골 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여 왔습니다. 이것은요,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민을 희망보 고문시킨 정부와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 참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CNN 등 많은 외국 언론들이 사우디가 유치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 언론이 외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서
보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조선일보는요, 그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인코리아 조영원 대표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렇게 정경성 씨가 이렇게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요, 1997년 9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IMF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24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소 사우디의 역전으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요, 2020년과 2013년 엑스포 예산이 5,258억 원입니다. 5,258억 원.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강남 스타일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3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 같다가 53억 들었다고 합니다. 53억.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대기업의 미국 파견 주재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유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력도 없다면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엑스포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요. 기자는 재차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 대기업 회장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후 버스에 탑승했다. 5개월 뒤 이 모습을 다시 본 네티즌들은 역시 그 기업의 정보력과 판단력, 마지막 웃음으로 답하는 표정은 기자에게 넌 눈치도 없느냐고 말하는 듯 이 대기업 회장이 솔직했다는 등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죠. 근데 사과방송을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국정원 김기현 원장을 자르는 걸 사과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수사하자는 걸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탈락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그 죄도 사과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타계 표결을 앞두고 사의 표명, 윤석열 정부 타계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사표 수립. 자, 네 번째,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란봉투법 아시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잘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이때는 표리부동한 그 자세에서 이젠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국가반란 탄핵세이고 많은 금융비리 조사 수사에 장본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를 바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덤비든다고 한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믿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들이 내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겁니다. 뭐든지 장악할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집회도 저들이 못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인터넷도 검열할 것이고, 여차하면 다 잡아갈 것입니다. 5.18 세력이 이제 준동하고 대한민국은 암흑의 세월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투쟁한다고요? 지금 전군 구국동지회뿐만 아니라 고기연합 등 많은 태극기를 뒀던 단체들이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국진당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친윤, 핵심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바로 공천관리위원장 그것을 반대했고 거절했습니다. 역시 저희들 판단대로 인여는 5.18 세력으로서 이 당원들 투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또 공천권을 장악해서 내년 4월 10일 날 5.18 세력 중심으로 공천을 하려고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우 어떻든 간에 김기현 대표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5.18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울의 범 이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상영한 지 개봉된 지 며칠 만에 20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서울의 범은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많은 개봉관에 그 영화를 걸지 않고 이 영화만 걸었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역사, 뿌리를 모두 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저들의 역사로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역사로 대한민국을 터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멸망한 나라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1948년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세력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두 말살시켜 왔습니다. 이 세종대로상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도 지역을 다 없애버렸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번호 그동안 썼던 011, 016, 017, 018, 019 이 이동전화 그걸 다 없애버리고 010으로 다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소체계도 동지원 체계에서 도명 체계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장소인 중앙청도 폭파시키고, 그리고 여의도 5.16 광장도 다 밀어버리고 전부 다 공원화시키고, 이에도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지폐 속에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시킨 대한민국의 영웅 한 분이라도 있나요? 전부 다 조선조 시대 때는 말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화폐! 그 나라를 건국한 건국 영웅과 그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화폐
화폐 도와는 하는 건데 왜 화폐 대한민국 건국 영웅과 대한민국 지킨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권부에 침투한 고위 간첩 세력들의 공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이 막바지 내년 4월 10일 총선과 또 개헌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우리 김광진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오늘 또 제가 조금 늦어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께서 방송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방송 유튜브 기기를 좀 조정하고 네, 음악 네, 한 곡 듣고 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 부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구 외톨이고 웃으며 마음이 새로워 손을 대고 나서는 아침 손가락 손을 들어 앞을 보면서 울고 말고 산도 고운 이 항상 위에 서방을 비추고자 네, 항상 집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자유승종고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추운 와중에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한민국은 정권만 타도된 것이 아니고 상식도 뒤집혀지고 진실도 뒤집혀지고 법치도 뒤집혀지고 애국 세력과 망국 세력도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은 민주파리 좌익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보수 우익 세력은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치, 검찰, 좌익 단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익 세력은 완전히 파도되고 말살되고 괴멸되고 척결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보수 우익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보수 우파 정권인가요? 이재명하고 다툰다고 윤석열이 보수 우익인가요? 아닙니다. 어저께 좌익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에서 저 미국에서 온 채모 목사가 김건희에게 고급 화장품 170만원, 명품백 300만원을 전달하면서 녹취한 약 30분짜리의 녹화 방송을 한 적이 있지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체 감추었지만 우리는 서울의 소리라는 좌익 유튜버를 통해서 김건희가 통일을 주도하는 대통령처럼 움직이고 김건희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김건희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서민 의상실에서 평균 13만원짜리 옷을 사입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서민 흉내를 내고 영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된 그 이후에 선거법을 어기고 대통령 영부인질을 하면서 뇌물을 줄줄이 받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까? 그거 북한 공작원이 침투돼가지고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주고 고급 화장품을 주고 뇌물을 바치는 그거 가짜 영상입니까? 영상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대개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 김건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보수 세력에 의해서 당선됐으니까 우리는 보수인 척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진짜는 보수가 아니야. 김건희 입으로 윤석열 위에 상황 노릇하는 김건희 입으로 윤석열 정권은 보수파인 척하지만 보수인 척하지만 보수가 아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TV조선에 털지 않던가요? JTBC에 털지 않던가요?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은 좌익 정권이다라고 분명히 말한 그 좌익들도 당하는 그거를 왜 보수파 유튜버들은 침묵하고 왜 보수파 신문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왜 어필을 합니까? 왜 어필합니까? 빨갱이들이니까요. 우익으로 가장된 윤석열이를 그 정체를 덮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거짓말을 하는데 보수파 유튜버들이 보수파 지도자들이 보수파 단체들이 국민의힘이 총력으로 위장우파 윤석열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의 좌익 우익이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북한 공작원인 그 무슨 목사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봐도 북한에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전태일 평전을 쓰고 우리로 말하면은 노동운동에 가담된 좌익이요. 북한에 들락한 북한 공작원이 300만원 명품백을 김건희에게 갖다주고 화장품 170만원짜리 갖다주고 그리고 김건희하고 하도 친해가지고 130명밖에 초대하지 않는 대통령 취임식 특별 만찬에 130명 중에 이재용 동급으로 초대된 사람이 그 김건희에게 명품 크리스찬 디올을 상납한 그 목사입니다. 내가 봐도 간첩 같아. 자, 대개윤들이 그거는 김건희가 공작당했다. 그러면은 제 목사가 공작원이면은 그 공작원을 자기에게 들락날락하고 윤석열 취임식 때 그 공작원을 130명의 만찬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간첩하고 놀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30명의 초청자 중에 우리가 그 재영 목사인가 최영재 목사를 우리가 그 윤석열하고 만찬하게 하고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하고 130명의 핵심 인사들하고 만찬하게 한 거 여러분 국권에 추운데 벌벌 떠는 여러분들이 그 130명의 요인에 그 김건희에게 명품백 상납한 미국 목사 여러분들이 초청했나요? 김건희가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김건희는 간첩 혐의로 과정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특검을 하면서 어떻게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최모 목사 북한 공작원을 내가 의심한 거 아닙니다. 요즘 대개윤들이 그거는 김건희가 공작당하기 때문에 김건희의 죄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 멀쩡한 재영 목사를 공작원으로 모니까 나도 그 논리에 따라간 겁니다. 난 그 사람을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김건희하고 북한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전태일 만세 부르고 평전을 쓰고 누가 봐도 좌파 목사인데 김건희가 통일 문제 내가 대통령 돼 보니까 하면서 지가 대통령 된 것 같지 말라고 통일 문제 주도하자. 저 국민의힘은 악마들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악마들 그 악마들인데 그놈들의 도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사기 탄핵 정권 사탄 정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모든 논조는 전부 김건희가 말해둔 김건희가 쏟아낸 김건희의 말에 기반된 논조입니다. 여러분 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보수우익 정권이라고 김건희는 여러분 두고 봐. 문재인을 끝까지 지킬 충신은 윤석열 토리 아빠 개 토리 아빠 윤석열밖에 없다. 여러분 말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TV조선에서 중앙일보 JTBS 그렇게 방송 안 합니까? 좌익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이 말한 빨갱이 서울의 소리에서는 보도를 김건희의 정체를 보도를 다 했습니다. 윤석열이라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김건희가 장담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김건희의 말만 실현됐지 정강훈이 저 맨날 써가지고 반문연대에서 문재인 구속 여러분 그 소용없고 김건희 말 한마디만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태극기로 위장된 빨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는 태극기로 위장된 촛불의 영웅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는 보수파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박근혜를 징역 30년을 구형한 자가 한동훈이요 징역 5년 살고 난 뒤에 석방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한 놈이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은 절대로 윤석열이
김건희, 한동훈 이 사기 탄핵 정권을 지지하면 그거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지만은 우리 정신머리는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빨갱이 정권, 노랭이 정권, 파랭이 정권, 별 기고만장하고 별 희한한 정권이 다 들어오지만 택기를 든 국민들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 하나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파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놈들에 의해서 반란으로, 조작으로, 조작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수사로, 조중동에 있는 빨갱이 기자들에 의해서 선전선동으로 쫓겨났다는 이 사실 하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5년 징역을 살린 윤석열, 문재인을 섬기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너 우파 정권 윤석열이라고 김건희 씨한테가 물어봐봐. 우리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좌파야 이래. 김건희, 윤석열을 우린 좌파야. 문재인을 털 것도 건드리지 않고 절대로 보호할 마지막 충신이야. 여러분 김건희 말을 믿지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맛에 부르는 놈들 말을 믿으라고요? 여러분들까지도 정신질환자가 되라고요? 정치는 짧고 진실은 길고 정치는 짧지만은 국민의 정신은 국민 교육 현장처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때 겨우 5년 2년 거기에서 꿀물을 빨다든지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윤석열 만세를 부른 자들은 빨갱이들보다 더 악질 빨갱이라는 거 여러분. 빨갱이들보다 더 폐륜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준석, 인류한처럼 폐륜적이라는 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처럼 몰상식하고 폐륜적이고 자해적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사람 새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미쳐 돌아가도 태극기를 든 국민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권력 잡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왔나요? 권력 잡고 윤석열 만세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지키러 나온다. 윤석열 만세 부르는 것은 보수 우익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이제 거의 인기가 없어서 하지만은 앞으로 또 더더욱이 그렇게 되고 국민들을 깨어나고 많은 영상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재명, 우리는 문재인, 우리는 민주파리들도 거부해야 되고 닫아야 되지만은 윤석열들도 보수 우익 안에 기어들은 촛불 망국의 뒤태, 촛불 망국의 영웅, 촛불 프락치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을 보수 우익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보수 매체지만은 촛불 빨갱이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선동수단이었던 조중동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빨갱이들보다 더 빨갱이가 되고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 되고 반란자보다 더 반란자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하면은 망국 세력의 중심이 태극기를 든 윤석열 만세족입니다. 명심하시고 국본에 나오시는 여러분, 국본 방송에 보시는 여러분들은 망국노 윤석열에게 휘둘리지 말고 윤석열을 애국 세력이 안 되면은 윤석열부터 타다하고 이재명, 문재인을 처벌하는 그러한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죽을 때까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저는 안 바꿉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수 세력을 되살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게 파도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되살리는 길을 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민족이 북한처럼 집단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다음 총선 끝나면 타도될지 그 전에 타도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권을 넘어 정당을 넘어 단체를 넘어 우리 정신을 잘 차려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지조 있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준법적이고 애국적인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당도 없고 단체도 우리가 약하지만은 우리는 정신을 바로서 국민을 정신을 깨우치는 정신운동 그 다음에 정치운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고생 많은 여러분들의 고생이 하늘과 후손들에 의해서 큰 보답 인과응보의 보상이 다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된 나의 조국 길이든 내리라.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남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보복백과 근성한 산업도나가 영원히 이루어 영원한 자유나라 대국이 달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된 나의 조국 길이든 내리라. 지금 나를 따라 고기 잡는 해변마다 공장에서 광산에서 생산 경제 높은 기세 흐르는 이래 대한민국 나의 소리 눈물나게 말하는 세금의 젊은 세대 대국이 휘날리고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된 나의 조국 길이든 내리라. 자유된 나의 조국 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인 코리아 조영한 대표님께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초심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인 코리아 조영한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공지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우리 집회를 조금 30분 앞당겨서 하기로 저희와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일파만파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집회를 1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행진은 3시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집회 종료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으로 그 상호 간에 그 협의가 되어져서 동절기,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시 반에 시작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2시까지 나오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늦지 마시고 꼭 1시 반까지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이신 정창하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국회 해산 문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깨어나야 할 자리, 이 자리에 저 뒤에 의자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국민들이 나와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광화문에서 저 광화문이 킬링 필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그것이 임박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 10일 총선 온 국민이 내년 4월 총선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그냥 얼간이 같이 멍텅구리 같이 바보 천치 같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수 있는 종지부를 찍는 날이 내년 4월 10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의자가 저렇게 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시고 나와서 저 뒤에 있는 의자라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어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깨어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깨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꼭 모시고 나올 거지요. 예, 제가 역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 다른 분들 같이 아주 힘차게 말을 못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그냥 뭔가 말이 참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말을 잘할 거로 여러분들 알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직은 일을 포기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요. 다음 주일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 뒤에 의자가 비지 않도록 채우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면 박수해 주세요. 박수가 적어요. 다시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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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극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공연히 비관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 4월 총선 저거 우리 국본이 깽판 놔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상권 분립을 묵시하는 거냐? 아니면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국회는 대한민국 현재 저희 국회는 망국지대본입니다. 나라 망치는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가 뭐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년 총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송합니다. 콧물까지 막 나오네요. 왜 노인 티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나 코 좀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중훈 총장께서 아까 아주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은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국민 투표에 붙여지면은 그 개헌안 내용은 불문가집니다. 사회민주주의 고려연맹대라고 똑떨어지게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척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내년 개헌안입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합니다. 우리 민중훈 총장께서 그 개헌 관계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년에 4월 총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은 절대로 개헌안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표현대로 하면은 그림장 정부의 노예와 좀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 합법정부가 있는가 하면 저 북한의 악마 집단의 지령을 받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 북한의 악마 집단입니다. 그들이 컨트롤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대한민국 합법정부의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불법 부정선거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기획 불법 부정선거 범죄 집단입니다. 마귀가 다 역사하네요. 여러분,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국본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기가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다진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지금 현재 21대 국회 완전히 불법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불법 국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기획 불법 부정선거 상습 범죄 집단이 불법 부정선거를 실시해서 그들이 기획적으로 저 불구죽죽한 좌파 무리들, 정북 무리들, 친중 무리들, 빨갱이들 이런 자탕들만 당선시킨 것이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저 이런 얘기 책임집니다.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는 완전히 대한민국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저거를 합법적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본이 중심이 되어서 저 21대 국회를 끌어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죠? 저 21대 국회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지 마시고 내일 임기가 맞춰지더라도 오늘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 해체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고 지금부터 국본은 21대 국회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단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짐할 수 있죠? 결의해 주세요. 그 뜻으로 함성 5초. 아이고 안돼 안돼. 이렇게 다가가지는 안돼. 함성 5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세가 많으시지만 높으시지만 이렇게 박력 있게 연설하신 정창화 목사님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람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세서 뒤에 백현수막이 날려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행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진간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 해주시고요. 또 행진간에 또는 폭력이나 시비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께서 직접 맞대응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경찰관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